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가 있는 것을 발견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별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의견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게시판 다누리 마이크에 올라왔습니다. 고양시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와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편 피의자로 지목됐던 외국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경찰이 자백을 강요해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김종현 PD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 중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진술이 강요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까지 공개한 점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세히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의 관련 규정을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긴급 체포된 이후 28시간 50분 동안 총 4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인권위가 4차 피의자 신문 영상 녹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3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발언으로 추궁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지나친 조사와 신상 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피의자 개인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으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원인인 만큼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사소한 차이라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일상 속 언어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한 설문조사 결과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무심코 하는 차별의 말을 삼가주세요. 얼마 전 차별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의견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게시판 다누리 마이크에 올라왔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인종차별 언어가 다문화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온다고 차별을 해요. 짱끼라면서요. 네. 상처도 받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 둔 부모님, 외국인 부모님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게 차별되는 언어를 들었을 때 그거보다 더 속상한 건 없겠죠. 일상 속에서 인종차별 언어를 사용자가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 용어에는 중거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부터 친근함을 드러내는 흑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노자 같은 단순 줄임말도 희화화하려는 의도일 때에는 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흑인인 형이라고 굳이 흑인이라는 정보를 드러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친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라면 가족 호칭에 빌어서 형이라고 하거나 그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써서 무슨 형이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사용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방식에 따라 물리적인 충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차별 언어는 차이를 이유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게 하고 타인 혹은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어떠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대체어를 마련해서 그것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 자체가 차별하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도록 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용과 배려의 언어를 나누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하거나 소외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작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37만 명에 이르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거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소개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안전 종합대책 정보를 얻거나 체류 기간 연장, 한국 생활 상담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我需要在翻译中心翻译资料后前往劳动部门办理手续，因为这两个地点不在一起，这让我浪费了很多的时间，并且非常的不方便。现在有了这个一站式的中心，在这个中心当中集合了各个部门，我不再需要去很多的地方办理签证和就业的各项手续了，让我感觉非常的便利。 서울시는 최근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미세먼지 영어 알림 서비스를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서비스를 신청한 외국인은 2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Avant, je ne pouvais pas bien comprendre le message d'alerte en coréen, mais là, je comprends mieux. Et il serait bien, SU pourrait permettre une inscription automatique sans appel, mais j'en suis quand même très satisfaite. 이외에도 소방청에서는 영문으로 된 119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의 파이어 또는 레스큐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가 신고자의 위치를 GPS로 알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재난안전 정책 설명회와 더불어 재난안전에 대한 각 부처별 긴밀한 협력으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안전이 더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평월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에서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민들의 무대 공연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화합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김종현 PD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화려한 멋을 선보입니다. 각 나라의 음악에 맞춰 진행하는 모습이 참석한 관객들을 신나게 합니다. 지난 18일 고양시 화정문화광장에서 제11회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축제가 열리면서 어울림 장을 만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석해보니까 체험도 많이 있고 애들이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행사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어 외국인 재즈 밴드인 줄리아 밴드의 축제 축하 공연과 청소년들이 준비한 복고풍 춤으로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각 나라 전통 체험 부스가 함께 마련이 되면서 참가한 관객들의 즐거움을 주는가 하면 특별히 한국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한국의 7, 80년대 교복을 입고 홍보하면서 이색적인 풍경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 옛날 교복 입고 체험 안 해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 체험은 한국 사람도 교복 입고 옛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 알게 되게끔 하려고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다문화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건네면 좋을지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친근감 이게 많이 생기면서요. 지금 축제도 점차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어울림을 위해 개최된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을 통해 다문화의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국민과 제한 외국인의 다채로운 문화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지난 20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31개국 주한 외교사절 40여 명을 비롯한 국민과 외국인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의미는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이민자 사회에 공을 세운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등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올해 이민자상은 경북 북부 농어촌의 교육, 의료, 구호 사업을 이어온 천주교 완동교구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주교에게 돌아갔고, 이민자를 우리 사회 소비자로 인식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한국소비자원도 공공기관 최초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소비자로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민자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하고 또 소비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이민자 혹은 다문화 가정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수상 작품은 유학 생활을 도와준 어른께 한국의 정을 느꼈다는 이야기에 한국에서 만난 내 인생의 스승 등 각 부분별 최우수작으로 이 작품들에 대한 전시가 로비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야외에는 세계 전통의상과 전통악기 체험을 비롯해 한국 폴리텍 다송고등학교 상담 부스, 세계인 독립운동가 홍보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 와서 되게 좋고,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할 것도 많아서 좋습니다. 이번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제한 외국인과 국민이 하나 되어 열린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지난 20일 다문화교육 전국공동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중심 다문화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 모색, 다문화 학생의 강점을 우리 사회 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킬 교육 기반 정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확대 등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은 앞으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문화 전문가들이 모여 깊은 논의를 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이 당연해집니다.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반면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개별 안내, 언론, 온라인, 외국인 관련 주요 기관의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이슈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 측에 선물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전업 화가로 활동 중인데요. 2009년 1월 퇴임 후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치인의 초상화, 자화상, 풍경화 등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3일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추도사에서 친절하고 따뜻하며 국민 기본권을 존중할 분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간 미국 대통령은 쭉 부시 전 대통령이었고 두 사람은 정상회담 등으로 8차례 만났습니다. 지난 18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덕분에 외국인들도 5.18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 화양연화 파트 2에는 마시티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자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광주 출신인 제이홉은 7시와 062 518을 언급합니다. 일곱 시란 광주의 지도상 위치가 7시 방향이라는 이유로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광주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고요. 062는 광주의 지역번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5월 한 방탄소년단 팬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어 글을 SNS에 올렸고 이 글이 수천 명에게 공유되면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외국인 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앞으로도 한국 역사와 문화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성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나무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필리핀 여성이 값비싼 가구를 땡볕에 내놨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미움을 샀는데요. 고용주는 벌로 여성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집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집에서 함께 일하던 필리핀 출신 동료가 필리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사건을 접한 필리핀 대사관은 즉각 가정부를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용주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필리핀 출신 해외 노동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969가 제1회 세계인의 날 축제를 지난 19일 열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각국의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축제는 3개 이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국의 변검, 아프리카 전통춤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각국 전통 음식 및 문화체험장과 포토존, 출입국 노무상담, 건강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969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소통을 통해 차이는 좁히고 이해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인형극 호랑이의 친구가 된 돌쇠를 지난 17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겉모습은 달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내용이었으며 어린이들에게 동물 인형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입니다. 다문기의 의미는 우리 순수 고유 언어이며 사전적 의미는 부사로 더불어 함께이면서 영문포기로는 투게더로 포기합니다. 강주 비엔날레 전시장과 광장 일대에서 5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9일까지 진행되어 장애, 비장애 청소년, 학교 안팎 친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예술 전 분야에 활동, 종사하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 이주민, 다문화 문화예술인들과 공동체로 경계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로 표현을 하면서 이해, 배려, 나누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매년 5월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특색을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학문의 정립과 관련 현장 개발은 내국인 국민과 이민 다문화 이주민들과 체류 외국인들이 주관자와 방문자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별 개인, 가족, 집단, 어울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한울 추진위원장 다무기 행사는 2014년의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각 지역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과 학교 안팎 청소년들이 제작한 미술작품 500여 점,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과 캄보디아 돈보스코 품철의 스쿨 어린이들이 참여해 850여 점의 미술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 비장애인 예술가들 작품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 작품 160여 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무용, 음악 공연, 중국 전통춤과 몽골 어린이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2019년도 다모기가 문화예술 한마당을 연출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에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아 5번째 고래의 꿈 오감다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문화TV 페이스북 팔로우,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구독해 원하는 이벤트를 골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장학재단에서 2019년 다문화 부부 합동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이며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다문화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나요? 이제 5월도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